190페이지 11번부터 17강 자본 탐상 CBT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1번 침투 탐상 시험 적용할 때 미립자형 현상제를 쓸 때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 현상제는 아주 밀가루처럼 굉장히 흰색입니다. 흰색 밀가루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 미립자형 현상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합니다. 침투 탐상면에 현상제를 솔로 칠한다. 습식이라도 솔로 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침투 탐상면에 골고루 분무, 제일 많이 하는 게 습식법인 분무법입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면에 현상제를 충분히 흔들어 사용한다. 이제 습식법은 흔들어 써야만 농도가 균일해집니다. 침투 탐상면의 현상제는 시험 후 후처리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식 현상제도 톡톡 살살 털어서 잘 분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다와라는 적합한 설명이고요. 가에 침투 탐상면의 현상제를 솔로 칠한다. 이 항목은 잘못되었습니다. 12번 물질 내부 결함입니다. 이런 내부 결함이라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와전류 탐상시험은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하죠. 이 와전류 탐상시험, 누설시험, 나의 자본 탐상시험, 침투 탐상시험, 다의 침투 탐상시험, 와전류 탐상시험 이 검사 방법들은 대부분 다 표면 결함 탐상용입니다. 그래서 내부 결함 탐상용은 라와 같이 초음파 탐상시험, 방사선 투과시험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13번 방사선 투과시험에서 투과도계 여기에 페니트로미터라고 했는데 IQI라고도 더 많이 씁니다. 투과도계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방사선 세기를 측정한다 아닙니다. 시험체 결함 크기 측정한다 아닙니다. 시험체의 결함 종류를 측정한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엄밀히 말하면 넓은 의미로 방사선 세기를 측정한다. 이것도 일부는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고요. 라에 방사선 투과 사진의 상질을 측정합니다. 자, 투과도계는 페니트로미터라 하기도 하고 보통 요즘 IQI라고 더 많이 쓰더라고요. Image Quality Indicator 해가지고 상질계라고도 합니다. 투과도계를 상질계라고도 하며 방사선 투과 사진의 상질을 평가하기 위한 게이지입니다. 투과도계 형식에는 크게 철사형, 유공판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유공형 판 두께 투과도계를 내놨습니다. 그 구멍이 제일 앞부분은 제일 작고 제일 뒤로 갈수록 크죠. 이것을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에 올려두고 필름에 찍으면은 이 구멍의 크기가 잘 나타났다면 그 사진을 잘 찍은 거예요. 이게 잘 나타났는데 결함이 안 나타났다면 그 재료는 결함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고 철사형이 있습니다. 철사형. 보통 한 세트에 7개가 있어요. F02 같으면 말이죠. 철사가 7개가 있는데 중간 네 번째가 0.2예요. 그게 이제 F0입니다. F는 철일 때는 F로 하고 알루미늄일 때는 A로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철사형 투과도계를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재료의 결함이 안 보이더라. 그런데 철사가 모양이 잘 나타났다. 그러면 사진 잘 찍은 거예요. 그럼 결함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질을 측정하는 것이 투과도계입니다. 투과도계와 더불어 또 개조계가 있습니다.
컨트라스트 미터, 컨트라스트 인디케이터이라고 하는데요. 투과 사진 상질 평가하기 위한 이것도 게이지입니다. 두께를 1단, 2단, 3단으로 변화시킨 블록으로 투과 사진의 콘트라스트를 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1 내지 4mm의 각 두께의 블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과 사진 상질은 투과도계 식별도로 많이 합니다. 근데 투과도계 식별도는 관찰 조건에 따라 차이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투과도계 사용으로는 불충분할 때는 보다 객관적이며 차이가 적은 방법으로 이 개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조계의 농도차로부터 구하기 쉽습니다. 이런 거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요게 1형, 2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는 가로가 높이 15, 25,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조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안 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투과도계, 개조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다루지는 않아도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91페이지. 시험체 전단하거나 시험체를 전단한다 자르거나 외력을 가하여 기계 설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검사 방법은 파괴시험입니다. 시험체를 전단할 때도 있고 전단하지 않고 외력을 가해도 결국 파괴시험은 끊어지거나 파괴가 됩니다. 15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표면 바로미터의 결함 탐상에 가장 검출 능력이 우수한 자분의 조합은 건식법이고요. 형광자분입니다. 표면 바로 미칠 때는. 자, 그 다음에 형광, 그러고 여기에서는 없는데 또 그 표면 바로 미치라는 표면 직화입니다. 그럼 전류로는 직류가 교류보다 낫습니다. 자, 16번 형광자분 탐상 시험에서 자외선 조사 등 사용하는 이유는 자, 검사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아닙니다. 검사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자기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서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분 지시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하여서입니다. 요거는 맞겠죠. 그죠? 자, 암실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조사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외선 조사등은 블랙라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자외선 조사 장치라고 하기도 하고 세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17번 엘스테드 20엘스테드에서 자분 모양 나타나는 A형 표준 시험편을 시험체에 놓고 자와 전류를 서서히 증가하면 400A에서 자분 모양이 나타났다면 자개 강도가 40엘스테드가 되는 전류값은 요거 2배가 되죠. 20엘스테드에서 40엘스테드가 쓰니까 그래서 400A가 뭐가 되면 800A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비파괴 검사에서 자분 탐상 시험 적용할 수 없는 재료는요. 여기는 강자성체인 철, 니켈, 코발트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아연은 아니겠죠. 19번 길이 20인치, 직경 4인치. 이 코일법에서는 항상 직경하고 길이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눕니다. 20을 4로 나누니까 5가 되죠. 그래서 이 밑에 바로 있습니다. D분의 L이 4 이상일 때는 항상 코일법 할 때는 A 곱하기 T 합니다. A 곱하기 T는 2 플러스 D분의 L분이 35,000입니다. 2 플러스 2분의 10, 35,000 하니까 계산하면 5,000A입니다. 근데 A 곱하기 T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단 코일 권선수는 5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A는 5를 또 넘겨서 나누니까 1000A가 됩니다. 자, 요 밑에 코일법도 몇 번이나 나온 문제입니다. 코일 길이가 18인치 초과할 때는 나누어서 검사한다. 맞죠? 20번 시험체의 점극을 직접 접촉하여 자개를 형성할 수 있는 자화 방법이 아닌 것은 시험체의 점극을 형성할 수 있는 자화 방법이 아닌 것.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전극을 프로드법칙. 여기 조금 지금 잘못되었네요. 전극을 직접 접촉하여, 이 극관법도 직접 접촉합니다. 프로드법, 축통전법. 여기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다 직접 접촉이 맞습니다. 그럼 가번은 요걸 조금 고쳐줘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확인을 좀 못했네요. 이렇게 이거 다 직접 접촉하고요. 코일법하고 자석관통법, 전류관통법이 아닙니다. 코일법 고쳐줘야 됩니다. 코일법하고 전류관통법하고 자석관통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런 이제 고쳐줘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좀 고쳐 주셔야 됩니다. 전류관통법 B, 자석관통법 I, 코일법은요, 시험체 전극을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10번은 가를 고쳐서 이렇게 문제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요거 미처 발견을 못하고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1번으로 넘어갑니다. 192페이지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제강공정 소재를 제조할 때 나타나는 결함으로 고유 불연속이 아닌 것은 이렇습니다. 이 라미네이션은요, 압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강공정을 지나서 압연하잖아요. 그죠? 파이프, 기공, 비금속 개제물 등은 제강공정을 주로 연속 주조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조개공정 이럴 때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라미네이션은 압연강제입니다. 라미네이션 그 밑에 나와 있죠. 압연강제의 내부 결함으로 비금속 개제물, 기포, 불순물 등이 압연 방향을 따라 평행하게 늘어나 층상 조직이 된 것입니다. 평행하게 층 모양으로 분리된 것은 또한 이중판 균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결함은 초음파 탐상 시험의 판파로 라미네이션을 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연 공장들, 제철소 같은 데 보면 그 소재 끝 중간 부분에 이 판을 제조할 때 초음파 탐상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라미네이션 같은 것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22번 반파 전류를 사용하여 잡음 모양 지시 탐상하였습니다. 이 지시가 표면 또는 표면하, 이거는 표면직하죠. 불연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표면 또는 표면하의 불연속인지를 확인할 가장 적합한 것은 교류로 재시험한다. 그래서 반파정류라는 교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걸 없애버렸어요. 플러스 쪽에만 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직류에 가까워요. 그런데 또 크기는 교류와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 반파정류, 요게 반파정류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없애버린 겁니다.
반파 정류로 검사해 보니까 이 결함이 말이죠. 표면 결함인지 표면 하에 있는 불연속인지를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류로 재심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교류로 재심합니다. 요것도 이제 별로 많이 안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교류로 재심을 한다. 교류로 재심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리에 의한 탐상에서 도체 패드,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도체 패드 이 그림도 몇 번 나왔고요. 시험품의 소손, 소자는 기술 용어인데 일본식으로 불이라는 뜻입니다. 뭐 열 처리할 때도 소를 쓰는데 열이 발생해서 손상을 입는 것을 소손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덕트 같은 거 팍 갖다 대고 잘못 삐끗하면 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스파크가 파괴를 합니다. 그럼 시험품 표면에 손상을 입습니다. 이것을 스파크가 일어나서 손상을 입는 것을 우리는 소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 도체 패드는 그 외에 시험체의 국부적, 우리 기술 용어가 아닐 때는 부분적이라고 그랬죠. 국부적, 부분적 손상 방지 목적으로 시험체, 전극 사이에 삽입한 후 사용하는 도체입니다. 여기에도 하면 스파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시험 중 시험체 아크 발생과 같은 손상을 방지하고 정기적 접촉을 좋게 하기, 정기적 접촉을 좋게 한다는 전기가 그냥 잘 통하니까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다. 전극에 부착, 삽입하는 교환 가능한 금속 패드입니다. 보통 구리선으로 망을 만든 거, 이렇게 거물망에 망을 만든 것을 동망이라고 합니다. 납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납은 한자로 연입니다. 연망입니다.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납은 시험 문제 낼 때 납, 쾌삭강 이렇게 안 합니다. 연 이렇게 합니다. 연으로 많이 씁니다. 문제할 때. 그래서 이 납은 한자로 연이다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24번. 자, 중앙이 빈 원통형, 중앙이 뚫려 있는 것, 빈 원통형 시험편으로 인공적으로 드릴 구멍을 표면에서 일정한 길이의 간격으로 가공하여 표면 하의 불연속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험편. 여기에 중앙이 뚫려 있는 것은 B형 대비 시험편입니다. B형 대비 시험편이 중앙이 뚫려 있습니다. 이걸 링 시험편, 테스트 링이라고도 합니다. 자, 25번. 이 문제는 여러 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그래프가 실린더형도 있고, 실린더형일 때 자성체, 비자성체가 있고, 봉형에도 비자성체, 자성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서 제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그림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이 예상 문제들을 보니까 이 실린더형 자성체를 주로 많이 나타냈더라고요. 교류를 사용하여 어떤 형태의 물질에 전류 흘렸을 때 자기의 분포 그래프가 그림과 같았습니다. 어떤 물질의 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인가? 단 R은 여기 나와 있으면 물질의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F는 물질의 표면 자기 강도, μ는 투자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요게 또 뭐라고 하는 단 교류를 적용하여 R 작을 때 자개가 전혀 없으므로 실린더의 중공형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실린더형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게 실린더형 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실린더도 이게 이제 자기비 파괴할 때는 자성체라 해야 되겠죠. 이건 비자성체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지금 여기에 책에 이렇게 비자성체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실린더형 비자성체를 몇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의사짓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과도한 전류와 시험체의 두께가 일정한, 과도한 전류일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시험체의 두께가 일정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됐습니다.
능숙한 검사 조작과 능숙한 검사 조작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장비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나타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씩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 해봅시다. 부적절한 검사 조작하고 자기의 불균이란 분포 이건 두 개 다 해당이 되죠. 그 옳은 조합입니다. 라 시험체의 자기적인 안정과 자본 검사의 오염으로 나타난다. 자기적인 안정일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와 나와라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다가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조합이 되겠죠. 자, 27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 따른 A형 표준 시험편의 재질로 옳은 것은 A형은 전자연철판입니다. 전자연철판. 그 중에서 A1형은 또 불활성 가스에서 풀림 열처리했고 A2는 아변환 그대로 씁니다. 28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 따라 탐상할 경우 사용 가능한 검사 장치 또는 자재는 이것도 좀 질문이 조금 휘황합니다. 검사 장치나 재료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동시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는 못한데 어쨌든 여기에 설명된 내용 중에서 자본 탐상할 때 부적합한 것을 골라라는 거예요. 자본 농도 1g 퍼리터인 비형광 습식 자본을 사용합니다. 비형광 습식 자본은 1g이 아닙니다. 2 내지 10g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본 농도 100g 퍼리터인 형광 습식 자본을 사용합니다. 형광일 때는 100g이 아닙니다. 0.2 내지 2g입니다. 다 인공섬의 나비가 10마이크로미터인 A1 15 그 다음에 4선 50시험표를 사용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좀 애매해요. 자, 인공섬의 나비 인공섬의 나비가 여기에서는 폭이 깊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데 이 자체는 이 자체는 문제가 뒤죽박죽입니다. 라 인공섬의 나비가 50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크로미터인 C형 표준 시험편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인공섬의 나비는 여기에도 지금 조금 수정을 조금 가야 됩니다. 여기 매끄럽지 못해요. 자,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인공섬의 나비가 뭐냐면은 나비가 이게 50 플러스 마이너스 8 이게 안 맞습니다. 인공섬의 두께가 이래야 됩니다. 두께. 인공섬의 두께. 죄송합니다. 인공섬의 두께가 50입니다. 50. 인공섬 두께. 나비라는 것은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인공섬의 두께. 그럼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공섬의 두께가 인공섬의 두께 인공섬의 깊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인공섬의 깊이가 얼마냐면은 8 마이크로미터인 시형 표준시험표를 사는데 여기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걸 인공홈을 이제 팠는데 그 깊이가 8 마이크로미터인 C형 표준시험편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자본 탐상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자화방법 분류기호의 표시가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극관법은 M 맞아요. 프로드법은 P입니다. 직각통전법은 ER이고 축통전법은 EA가 됩니다. 다 틀렸고
가번이 맞습니다. 자, 특히 요거 28번에 요거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요걸 여러분 꼭 좀 한 번 더 수정해 주십시오. 인공호흡의 나비가 하는 건, 나비라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나비보다는 너비가 맞더라고요. 아니면 폭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답은 근본적으로 틀렸고, 여기서 라번의 인공호흡은 C형일 때는 깊이가 8 마이크로미터로 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답입니다. 자, 28번은 여기서 여러분 꼭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30번. 여기 또 이 페이지에 조금 잘못된 게 많네요. 그래도 요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30번이네요. 그죠? 자, 항공우주용 자기탐상검사법에서 자외선 등을 사용해야 할 때 최대 얼마의 간격으로 조도를 측정해야 하는가? 1주라는 것은 몇 분 다루었습니다. 31번 자본 탐상시험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 따라 탐상 가능한 시험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내부 인공흠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편과 자본 적용 방법으로, B형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깊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B형 대비 시험편입니다. 적용 방법은 무조건 연속법입니다. B형 대비 시험편은 요거밖에 측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별로 많이 안 쓰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장치 자본 검사액의 성능 시험. 저는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C형 표준 시험편 C. 표준 시험편 했는데 여기는 대비 시험편이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비교하는 게 대비 시험편이에요. C형 표준 시험편은 용접부 그루버, 용접부 끝에 이제 요거 홈을 팠습니다. 그 개각선을 만드는데 그 그루브면 좁아요. 그루브면 등 좁은 곳에서 A형 표준 시험편 적용이 곤란할 경우 A형 시험편 대신 작은 C형 표준 시험편을 시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나오는 C형 표준 시험편은 요거도 여러분 아마 책에 좀 아까도 그런데 판 두께가 있잖아요. 판 두께가 얼마냐면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판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고 인공홈 깊이는 8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 오차까지 해놨는데 보통 우리 8이라고 합니다. 8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 나비 판 두께 50 마이크로미터, 인공홈 깊이 8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 나비는 이제 여기서 폭은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5고 이쪽에는 10입니다. 그래서 5도 되고 그 나비라고 하지 말고 치수입니다. 치수. 요것도 여러분 조금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치수. 뭐냐면은 치수를 말해야 됩니다. 치수가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이거 잘랐어요. 여기 5입니다. 5고, 가로가 5고, 세로는 10입니다. 그런데 A형은 가로, 세로가 20입니다. 이거보다 크죠? 이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치수가 5 곱하기 10입니다. 5 곱하기 10입니다. 5 곱하기 10. 그럼 우리 보통 제도에서 밀리미터는, 요거는 마이크로미터가 아닙니다.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는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합시다. 여기 지금 수정된 겁니다. 여러분 수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번 C형 표준 시험편은 C1은 A1 7 4선 50, C2는 A2 7 4선 50의 각각 가까운 값의 이효작에서 자본 모양을 형성합니다. 이 C형은 A형하고 만드는 방법도 똑같고 특성도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하면은 이게 크기가 달라요. A형은 가로 세로가 20, 20인데 이거는 5와 10이다.
시형 표준 시험표는 분할선에 따라 요 나와있죠. 그죠? 50mm의 작은 조각으로 분리하여서 인공흠이 있는 면이 시험면에 잘 밀착되도록 적당한 양면 점착 테이프 혹은 접착제로 시험면에 붙여 사용합니다. 양면 점착 테이프, 달라붙는 점착 테이프의 두께는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좋습니다. 시형 표준시험 또는 대비시험편이라고 하겠죠. 자본 적용은 무조건 연속법입니다. 시형 표준시험편은 초기의 모양, 치수, 자기 특성에 변화 일으킬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형 재질은 A형과 같은 전자연철판을 사용을 제조합니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C1형, C2는 A1형, A2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합니다. 자, 이번 수업도 수정하는 것이 조금 많아서 조금 어수선했는데 여러분 그 부분 꼭 좀 수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